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K테니스를 말하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섭외 공을 들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죠. 신산희 선수님을 모시고 신산희 선수의 테니스 인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저를 소개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테니스 국가대표 신산희입니다. 국가대표. 네. 한마디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게 된. 그럼 그전에는 여러 마디로 소개를 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뭐 내가 랭킹이 몇이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네. 딱 국가대표라는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되게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대표가 된 지 지금 따끈따끈 하시다고요? 네, 이제 3월이니까 이제 2개월, 3개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내 가슴에 달았다라는 게 실감이 나시나요? 사실 이제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는데 이제 체코에 데이비스컵 갔다 왔을 때 실감이 났고,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되게 내가 국가대표 됐잖아 라는 생각하면서 그거를 힘으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고 뭔가 이겨내고 하는 중이에요. 사실 매일매일 생각해요. 나 국가대표 오랫동안 원했는데 이뤘잖아 하면서 네.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가 된 후에 어떤 경기를 했는지는 제가 차차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신한희 선수가 테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선수 생활을 거쳐왔는지 등을 좀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신한희 선수가 지금 97년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 만으로 28살이신 거죠? 7? 민가? 네. 그럼 테니스를 언제 몇 살 때 시작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뭐 9살, 10살 그때쯤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저는 이제 용인에 있는 신갈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테니스 동호인이셨고 그래서 뭐 같이 아버지 가시면은 따라가서 뭐 거기가 제 놀이터이기도 했고 그렇게 접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원삼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었는데 거기가 해체되고 신갈초등학교에 창단이 되면서 이제 제가 친형이 있는데 친형이 조금 부모님이 말하시기로는 공부에 조금 소질이 없어서 디스인가요? 네. 네. 냉정한 판단. 네. 그래서 운동을 시키셨는데 저도 이제 너도 취미로 해봐라 해서 시작했는데 조금 재능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럼 재능을 보였다라고 하셨는데 재능을 보였다라고 보일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같이 시작한 뭐 한 2살 형이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때 어릴 때는 사실 1-2살 차이여도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더 잘했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제가 더 잘하기도 했고 이제 첫 시합 나갔을 때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예선전을 2번 연속으로 승리를 하고 본선까지 진출했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네. 그래서 나 좀 잘하나? 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그럼 테니스 계속해서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때는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 테니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점점 이제 전국 대회를 계속 다니시면서 나의 실력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난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계속 생각이 드는, 확신이 드는 실력이었던가요? 어렸을 때?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10세부, 12세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나눠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10세부 대회를 나가면 뭐 이제 경기도가 워낙 테니스가 셌거든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경기도 대회를 뛰어도 뭐 결승전을 가고 뭐 전국 대회를 뛰어도 뭐 한 4강 정도는 갔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면 나도 1등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니어 때 가장 최고 성적이 뭐였나요? 초등학교 때 말하는 거세요? 아니면 주니어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제 나이 또래
선수들이 워낙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외국 대회를 나가면 저는 이제 국내 대회를 싹쓸이 해먹고 오. 아. 약간 국내 안방마님 스타일로 좀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국내에서 랭킹 뭐 1위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보다 잘하는 제 또래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저랑 경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국내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너무 겸손한 답변이신 것 이게 같은데요? 사실인 거라 아, 사실인 근데 거라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빈집털이 같은 느낌. 맞습니다, 맞습니다. 빈집털이. 확실히 이해가네요. 네. 네. 그러면 그 내 또래 선수들이 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내 또래 선수들이 누가 있나요? 이제 다들 아시는 권순우 선수나 홍성찬 음. 선수가 이제 저랑 동갑 선수고 네. 제 위로 한 살 위로 정현 선수가 있고 제 아래로 뭐 이덕기 선수, 정윤성 선수 워낙 센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뭐 사실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더니 뭐 어느 정도 성적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매일 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어서 그럼 다시 신산희 선수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계속 테니스를 하셨는데 네.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어떤 중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이제 저는 용인에서 계속 있었어서 이제 신갈중학교, 용인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인고등학교까지 테니스를 하고 그러면 대학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이제 바로 세종시청으로 입단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건국대학교로 오. 스카우트 당해서 오. 이제 4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선수 생활을 했죠. 논문이죠. 건대. 최고의 대학교죠 테니스로. 건대. 어떠셨어요? 대학 테니스 생활은? 뭐 1학년 때는 사실은 힘들었죠. 아무래도 이제 건국대학교 운동 양도 엄청 많고 조금 진중한 분위기에 정말 잘하는 선배들 많고 그래서 조금 운동적으로 힘든 게 많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네 이제 제 선수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거든요. 이제 팔꿈치 수술을 하면서 예 1년을 이제 버리게 됐는데 이제 그 기간에 재활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뭐 술도 먹고 뭐 예, 놀기도 놀고 좀 약간 방황하는 약간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가. 예.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예, 때였나요? 대학교 2학년 때를 이제 선수 생활 못 하고 완전히 버린 한 해였죠. 네. 왜 팔꿈치가 계속 무리를 해서 하다 보니까 누적이 돼서 나온 부상인가요? 네, 사실은 팔꿈치 부상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요? 예, 이제 근데 저는 좀 미련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병원도 잘 안 가고 조금 아파도 그래서 계속 안고 가다가 뭐 진짜 심할 때는 고등학교 때 시합을 뛰는데 서브를 못 넣겠는 거예요. 단체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 튜빙을 이렇게 잠깐 당기면은 여기 근육이 딱 올라오니까 잠깐 안 아파요. 그래서 한 게임 하고 이제 코트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 네. 의자에 앉아서 튜빙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게임 하고 튜빙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팔이 쥐가 온 거예요. 서브를 넣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펴져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뭐 언더 서브 넣고 해서 어떻게든 이기고 나왔는데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거의 정관왕을 했거든요. 네. 단체전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코치 감독님은 저를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저한테는 조금 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근데 그렇게 내가 부상을 입어서 테니스를 쉬기 전까지는 테니스만 계속 치신 거잖아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선수들이나 이렇게 테니스 오래 해오신 분들 모시면 항상 여쭙는 게 안 지겹냐, 안 하고 싶지 않았느냐 이런 걸 많이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싶고 네.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데 내가 이 테니스라는 한 목표를 되게 빨리 정해서 빨리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도 운동하면서 되게 지루하고 지겨웠던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성격이 조금 좋게 말하면 조금 성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딱히 뭐 튀는 행동 안 하려고 하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니까 그냥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고 이제 성적이 나니까 사실은 운동선수는
실적과 어떤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어쨌든 실적이 나니까 하는 만큼 좀 남들 성적이 잘 안 나는 선수들보다는 좀 재미를 많이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대학교 2학년 때 팔꿈치 부상으로 약간의 뭐랄까 어두운 시간을 네. 보내시고 네. 그때 나 그냥 그만둬야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 건국대학교 이제 체육교육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용고시를 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운동선수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교사 준비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학생들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오래 쉬었는데 할 수 있을까? 그냥 나 예전에 공부 잘했으니까 한번 도전해볼까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제 친구 중에 테니스 이제 대학까지 하다가 교사 준비한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하는 걸 보고 한번 그 친구 이름이 상훈인데 상훈아 나도 할 수 있을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공부하는 책의 두께를 봤는데 네. 이거 안 되겠네. 말이 안 돼. 이만한 거를 달달 외우더라고. 이거를 제가 아무데나 펴서 어떤 문제를 내면 그걸 달달 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훈아 난 안 되겠다고. 난 운동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모의고사도 전교 1등 하고 하다가 지금은 임용고시 붙어서 선생을 교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 두께로 갈린 거군요. 나의 앞길이.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근데 아까 딱 흘리신 말 중에 나 예전에 공부 잘했는데라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공부를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라 그런 얘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야, 그때까지 공부 못한 애들이 어딨어? 이런 거죠. 그냥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거의 뭐 반에서 1등, 2등 했던 것 같고. 네. 쉽지 않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 있잖아. 3등, 4등, 5등. 그니까 그때까지는 네. 를 기준으로 한다면 네. 근데 뭐 운동하고 나서는 공부는 확실하게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 앞에서 내가 팔꿈치 부상을 안고 있지만 난 안 되겠다. 난 다시 운동을 돌아가야겠다. 바로 아령을 막막하거든. 들었죠. 끝없는 터널을 들어가기에는 막막하거든요. 그러면은 1년 동안 사실상 운동을 쉬다시피 했는데 다시 네. 복귀를 해서 내가 이전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막막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시기에 이제 뭐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친구의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제 TV로 이제 이제 제 친구들 경기하는 거를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너무 초라한 거죠, 제 자신이.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저 자리 갈 수 있는데 라는 뭐 자책도 하면서 그렇게 거의 뭐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할 수 있을 때쯤부터는 정말 각오를 하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는 진짜 하루도 안 쉬었어요. 운동을 하루도 안 쉬고 테니스는 절대 하루도 안 쉬고 눈이 와도 코트에 이제 코트가 얼음으로 얼어 있어도 나가서 어떻게든 공감을 익히려고 가서 스윙 연습이라도 하고 밤이어도 나가서 어떻게든 하고 그렇게 좀 독하게 바뀔 수 있었던 그런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그러면은 첫 경기는 언제 나갔던 거예요? 이제 한 11월쯤에 다시 테니스 라켓을 잡아서 이제 운동을 거의 안 한 채로 12월에 이제 마지막 대학 대회를 나갔어요. 그냥 한번 나가보자 해가지고 당연히 이길 생각은 없었고 왜냐면은 이제 몸에 근육도 없는 상태고 거의 일반인의 몸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1승을 했어요. 1승을 하고 원래는 이기던 선수한테 게임도 안 되게 졌어요. 이해전에서 뭐 1대6, 빵대6 뭐 이렇게 그렇게 지고 오케이 내년에 나 돌아와서 보자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아마 첫 시즌 시작해서 첫 대학 대회에서 준결승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팔꿈치 부상은 이제 다 이겨내셨네요.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이 아마 재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이제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거를 관리 열심히 안 하면 아파요. 예, 지난주 호주에서도 계속 아파서 진통제 먹으면서 경기했고, 어. 예, 지금 팔도 여기 잘 안 굽혀지거든요, 여기가. 아, 그렇네요. 재활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어. 예, 너무 어려가지고 생각을, 예,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럼 대학 4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안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했던 그거고, 네. 이제 뭐 너무 추억이 많지만 뭐 하나 가장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해 보면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창원 퓨처스에서 우승했던 게 가장 예, 제 첫 국제대회 우승이기도 했고 이제 대학교 4학년 거의 마무리하는 시즌에 약간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가장 좋았던 기억인 것 같아요. 창원 퓨처스 우승. 네. 그럼 그 전에는 계속 국제 대회를 나가고 계셨던 거긴 했죠? 이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니까 아. 네, 수업 듣고 이제 방학 때 한 번씩 뭐 형들 따라서 한 번씩 나가고 뭐 이 정도여서 사실은 나갔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바람 쐬러 갔다 정도. 네. 그럼 졸업하시고 그러면은 프로로 입단을 하신 거예요? 네, 졸업하면서 세종시청으로 입단하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 생활과 프로의 생활은 뭐가 많이 다른가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운동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수업 때문에 제약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왜냐면은 수업 듣는 시간 외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오전 오후 수업 들으면 이제 야간에 운동 한두 시간 하는 게 전부니까 빨리 그냥 이거 졸업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싶다 해서 졸업하고 실업팀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운동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변화 같아요. 그리고 월급이 나온다. 월급이 돈을 나온다. 벌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그럼 훈련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학 때 하는 것보다. 네, 아무래도 대학교는 이제 수업 없는 시간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운동해야 되고 네. 그리고 조금은 가는 길이 다른 선수들도 있고 이제 뭐 어. 대학까지만 하고 그만둘 선수들도 있고 공부할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선수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실업팀까지 왔다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테니스에서 가장 끝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그럼 같이 운동하셨던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었나요? 세종시청에서? 사실 제가 세종에 있을 때 너무 강한 팀이었어요. 이제 다 아시듯이 남지성 선수 있었고 홍성찬 선수 있었고 그리고 뭐 이덕기 선수 뭐 저도 있었고 훌륭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어딜 가나 에이스였는데 네. 거기 가니까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또 실업팀 가서도 조금 잠깐 방황했었어요. 네. 나 지금 기분 안 좋은데 왜 날 안 봐줘? 약간 이런 느낌. 네. 내가 조금 오늘 운동 안 돼서 뭐 이러면 약간 팀의 분위기가 좌지우지했었는데 원래는 여기 가니까 나 좀 안 돼도 네가 뭔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 네. 아무도 신경 안 써주고 네. 안 챙겨주고. 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삐졌었어요. 감독님 하시면 제가 좀 잘 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좀 삐졌었는데 네. 뭐 감독님 코치님이 이제 잘 이야기해 주시고 다독여 주셔서 그때는 이제 내가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마음을 바꿨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훌륭한 선수들이랑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하고 많이 배웠죠. 이제 좀 가볍게 말하면 빨대를 꼽고 빨아먹었죠. 이제 뭐 남지성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홍성찬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이런 거를 그래서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기간에. 네. 그러면 내가 가장 빨대에서 쪽 빨아먹었던 거가 있을까요? 이제 뭐 이게 너무 맛있었다. 이제 거의 남지성 선수는 제가 거의 다 빨아먹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지성이 형은 이제 코트에서도 그렇고 코트 밖에서도 너무 배울 게 많은 사람이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인간 신산이는 그렇게 저는 멋진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지성 선수를 만나면서 되게 그런 걸 많이 배워서 인간적인 면모를 그게 가장 제가 빨대를 꼽은 게 아닌가. 맛있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달달했네요. 그럼 홍성찬 선수한테는 어떤 맛있는 성찬이는 워낙
멋있는 선수고 코트 안에서도 정말 멋있는 선수고 그냥 사실은 같이 운동하고 보고 그냥 그 공을 서로 랠리만 붙어도 진짜 이미 저는 많은 걸 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시합 전에 어떤 마인드로 시합 준비를 하는지 또 어떤 연습을 하는지 그리고 사실은 뭐 핵심을 꼽자면 홍성찬 선수랑 복식 호흡이 잘 맞아서 이제 전한국에서도 2번 우승을 하고 국제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고 그게 아마 제일 제가 성찬이한테 뽑아먹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에게도 선배에게도 네. 좋은 점을 잘 네. 냠냠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럼 세종시청에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1년 있다가 네. 상무 군대 입대해서 아, 1년 반 있다가 이제 3년 계약을 하고 가서 네. 나와서 2년 더 채워서 사실은 3년 있었던 건데 거의 뭐 한 군대까지 치면 5년 정도 있었고 지금은 경산시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을 하셨나요? 네, 이적하신 올해부터. 지도 얼마 안 되신 거죠? 네, 올해 1월 1일자로 경산시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세종에서 경산으로. 네, 경산시청을 택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경산시청의 감독님이 저를 너무 원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너무 훌륭하신 감독님이시고 뭐라 그러냐 훌륭한 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좋은 선수들도 많았고 경산시청에 저랑 좀 이제 마음이 맞고 이 선수들이랑은 앞으로 같은 팀에서 멋지게 선수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종시청이 이제 좀 선수들 해외 투어나 이런 거 할 때 네.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뭔가 배려도 많이 해주고 네. 지원도 많이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네. 경산시청도 그렇게 해외 투어나 이런데 많이 서포트를 해주는 편인가요? 일단은 금전적인 지원은 뭐 없지만 해외 투어를 나가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해주는 팀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경산시청에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양해를 구해주시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있을 때 시간이 된다면 국내 대회를 참가해서 열심히 뛰고 그런 서로 이제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해외 투어 얘기로 살짝 넘어가서 이제 실업 선수를 하시면서 해외 투어도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남주성 선수나 송민규 선수나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해외 투어 뭐가 뜨면 이제 나가고 이제 뭐 자비나 사비를 들여서 이제 일정 같은 것도 본인들이 직접 체크하고 예약하시면서 이렇게 해외 투어를 다니시는데 사실 그거는 어찌 보면은 선수가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을 내게 된 뭐 어떤 계기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욕심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고 선수로서도 그거를 깨어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이야기를 하면 지성이 형이 좀 깨워줬어요. 사실은 민규 형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가야 된다. 해외 투어 나가야 된다. 계속 도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실업 1년 차 딱 들어갔을 때 세종시청에서 운동도 잘 되기도 하고 이제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할 때 코로나도 터졌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도 입대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접어뒀다가 군대 안에서 이제 칼을 갈았던 거죠. 나 이제 나가면 다 죽었다. 나는 쭉쭉 올라갈 거야. 왜냐면 형들도 그때 당시 용기를 항상 줬었거든요. 산이야 너 시작하면 500이 금방이야. 넌 무조건 해. 너 그 정도면. 계속 용기를 심어줬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일단 뭐 지성이 형 말이라면 형 알겠어요 하고 항상 오케이 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딱 군대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집트로 날아가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집트로 그럼 나갔던 게 첫 해외 투어였던 거예요? 뭐 사실 해외 투어는 몇 번 가봤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언제 했냐고 하면 이집트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작의 땅 느낌이거든요. 네, 퓨처스로 따지면 왜냐면 1년 내내 시합을 열어요. 매주.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뭐 이집트, 튀니지, 터키 이렇게 세 나라가 있는데 이제 이집트가 가장 시작의 땅인 게 예선이 아니라 예예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없으면 예선도 못 뛸 수도 있어요. 선수가 너무 많으면. 네.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예선을 갈 수 있는. 네, 우승을 하면 예선에서 우승을 하면 본선 와일드카드를 주고요. 준우승을 하면
예선 와일드카드를 줘요. 그래서 아. 아예 점수가 없으면 이집트 가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전역하고 시작이 땅으로 날아간 거죠. 이거 약간 그 예전에 우리 파독광부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이제 아니면 그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약간 이런 것처럼 이집트 드림을 꿈꾸러 네. 국제 시장 느낌이네요. 뭐를 먹어요? 이집트에서 먹을 게 있어요? 이제 선수는 먹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리조트예요. 호텔인데 거기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이제 그 리조트 안에서 걸어서 5분이면 테니스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나와요. 그 리조트 안에서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안 맞죠. 입맛에 안 맞죠. 입맛에 안 맞는데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거 골라서 뭐 고기 같은 거나 이제 뭐 한쪽에는 이제 파스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그냥 면만 삶아 줘라. 면 삶은 걸 가져와서 한국에서 가져온 이제 불닭볶음면 소스랑 뭐 비빔면 소스 이런 거 넣어가지고 김가루 이런 거 가져와서 넣어서 저희가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근데 네. 선수들이 먹기엔 너무 자극적인 음식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인은 그 매운맛이 땡겨서 아. 그리고 그거 아니면 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쉽지 않네요. 살라의 이집트. 네. 네. 이집트 쉽지 않아요. 약간 공장 느낌이라 점수 공장 느낌. 거기 한 4주 있으면 네. 똑같은 곳에서 계속 움직여서 사람이 피폐해져요. 아 그렇군요. 테니스 선수 공장 약간 선수들이 네. 약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 아는 선수는 거기 6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한 5주째 되는데 울면서 전화 왔어요.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진짜.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막. 그럼 어떻게 이집트 결정해야 갈 때 혼자 가셨어요? 아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팀이었던 후배랑 같이 갔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는 이제 내 동료가 있어서 좀 덜 외로우셨겠어요. 웬만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누구 한 명 끼는 편입니다. 아, 그래? 통역할 수 있는. 네. 아 그렇구나. 어떠셨어요? 이집트 대회 결과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푼 꿈을 가지고 간 거죠. 뭐 다들 나 정도면 500이 금방 간대, 퓨처스 금방 우승한대 하고 저도 솔직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거든요. 네. 첫 주에 예선 통과는 계속했어요. 예선 통과는 계속했고 본선에서 첫 주에 1회전 이기고 지고 오케이 첫 주니까 뭐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둘째 주에 1회전 지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네. 처음에 약간 잘해놔야 잘 되는 게 있거든요. 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3주차도 1회전 이기고 지고 4주차도 1회전 이기고 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주 동안 3점 따온 거죠.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그때 처음으로 벽을 느낀 거죠.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쉽지 않다는 거를. 근데 그럼 이제 난 그러면 더 이상 해외 투어 안 가고 그냥 국내에서만 있을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계속 트라이를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 정도 각오도 안 했으면 시작도 안 했고 일단 이집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비행기도 2번인가 3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엄청난 각오를 하고 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면 사실 너무 멋없는 거고 그래서 동계훈련 더 열심히 해서 다시 딱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딱 3년만 해보자. 3년 해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면 깔끔하게 그만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고시공부 느낌 있지 않나요? 고시공부 내가 한 3년 해보고 안 되면 취직하고 약간 그래서 안 되다 보면 낭인이 돼버리니까. 행시 사시 느낌. 네. 지금 몇 년 차신 거예요? 지금이 3년 차, 4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간 이제 많은 해외 투어를 그럼 다니셨겠네요. 네, 많이 다녔죠. 이제 첫 해 그래도 뭐 이집트 간 거를 12월이니까 첫 해라고 치면은 네.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거의 1년 동안 예선을 떼야 되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거의 예선전은 한 번도 안 졌고 계속 본선에서 1점 1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본선 뛸 수 있는 레벨까지 만들고 그 다음 해 25,000급 대회 나가서 우승도 하고 하면서 2주 연속 결승도 가고 그래서 400위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이거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처음 나갔을 때 이집트에서 3점 따고 이제 계속 1회전에서 탈락도 하고 1회전만 통과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해외 선수들과 나 자신에 대한 비교
혹은 해외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 간의 뭐 어떤 그런 스타일의 비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뭐 차이점이 크던가요? 너무 다르죠. 음. 너무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일단 테니스 코트 자체가 네. 점점 느리게 깔고 있거든요. 코트 자체가 너무 느려서 코트가 느리다는 게 어떤 이제 뜻인가요? 코트 페이스가 빠른 코트가 있고 느린 코트가 아. 있어요. 어떻게 까느냐에 볼 바운드 스피드가, 차이도 그렇고 네. 뭐 어디는 미끄럽고 어디는 뭐 짱짱하고 뭐 그런 음. 느낌이 다 있는데 한국은 점점 쿠션도 많이 넣는 것 같고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손해인 거예요. 아. 공격을 해도 공이 약하게 가니까 아. 그냥 살리고 하면은 결국 수비하다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스타일이 수비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서브도 세게 넣어봐야 어차피 다 봤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비적인 스타일로 변하는 것 같고 해외는 조금 빠른 코트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서브 빵 넣고 그 3구 끝낼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점점 공격적으로 변하고 내가 공격 안 하면 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청 헤맸어요. 저도 공격이 안 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서브 게임을 못 지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상대 서브가 워낙 세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그 감 잡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내가 어떻게 얘네를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코트 스타일에 적응하기도 까다로웠고 네. 그렇게 해서 내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것도 되게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 이제 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좀 공격형으로 뭔가를 좀 바꿔 나가셨나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도 못 깨닫고 있는 건데 네. 결국은 사실은 정답은 무조건 공격적으로 쳐야 이긴다는 거는 확실하고 수비만으로는 한계가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우승을 하려면 뭐 한 5경기 연속으로 이겨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시합이 있고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시합이 있는데 그 경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내가 뛸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성비로 따지면 공격적으로 해서 경기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탑스핀을 많이 거는 스타일이라 랠리를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조금 가끔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공격적인 선수들이랑 하면 네. 그래도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계속 변화를 주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번 주에도 호주에서 조금 내가 겨울에 연습했던 거 뭐 포핸드 다운드라인 더 많이 치는 거랑 공격적으로 하는 거랑 해서 실전에서 사용해봤더니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다음 주 시합도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계속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은. 약간 해외 투어를 하시면서 좀 나 자신의 스타일도 바꾸고 네. 뭔가 좀 더 뭐랄까 플레이나 이런 것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겠네요. 그러면. 네. 뭐 계속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은 계속 안주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버텼을 것 같은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뭐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외 투어를 다니면 훈련은 어떻게 해요? 개인 훈련은? 이제 뭐 보통 아무래도 이제 자비로 나가다 보니까 시합 한 이틀 전쯤에 출국을 해요. 네. 가까운 뭐 아시아나 이런 데 갈 때는 이틀 전쯤에 가서 뭐 코트랑 이제 공항이랑 가까우면 피곤하지 않으면 이제 짐 내리자마자 바로 코트로 가서 이제 연습 코트 사인을 하고 이제 거기 인포메이션에 가서 나 이때부터 이때 어디 코트에서 연습하겠다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제 뭐 연습할 선수들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내는 거예요. 너 이때 몇 시에 나랑 운동할래? 이렇게 다 보내놓고 연습을 하는 거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번거롭죠. 연습 코트 사인도 선수들마다 원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 황금 시간대가 네. 좀 아침에 푹 자고 조식 먹고 나오고 싶어 하면은 11시 시작이 최고니까 네. 그때는 사인이 잘 안 되고 아. 뭐 3시 이럴 때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쟁이고 이제 연습 상대도 계속 DM 해서 잡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번거롭죠 조금. 연습 상태를 DM에서 잡는다는 것도 되게 흥미롭네요. 네. 왜냐면 어떤 선수들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네. 얘 인스타 검색해가지고 얘한테 보내는 맞아요. 거예요? 이제 리스트가 다 나오니까 네. 거기에 이제 얘랑 하고 싶다. 얘 이름 복사해가지고 인스타 검색해서
메시지 보내고 파란 딱지 딱 있으면 네. 아니다. 인스타 보내고 네. 뭐 답장 안 오는 선수들도 많고. 우와 재밌겠다. 약간 이렇게 내가 나 너랑 연습하고 싶어 이랬는데 답장 안 오면 너무 서운할 텐데 답장 딱 와서 그래 나 너랑 할래 이러면 너무 설레겠어요. 네, 하고 싶은 선수랑 일단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고 어떤 선수 이기적인 선수들은 이제 자기가 연습이 잡혀 있으면 답장도 안 해요. 아.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만 답장 엄청 빨리 하고. 아. 역시 사람 사는 건 똑같네요. 매너 좋은 선수는 나 그때 연습 있어 미안해 다음에 하자 이렇게 답장 오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신산이 선수가 연습하고 싶은 상대는 누구예요? 어떤 스타일? 아무래도 일단은 저보다 랭킹이 높은 선수를 잡으려고 하고 우선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진표가 나왔다. 그럼 이제 저랑 할 상대와 비슷한 스타일을 고르려고 예를 들면 뭐 왼손잡이다 하면 왼손잡이 선수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좀 이거는 웃긴 얘기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네. 말 잘 안 거는 선수들 위주로 네, 과묵한 선수. 네. 근데 저 선수가 과묵 건지 안 과묵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시합을 저도 이제 한 2, 3년 다니다 보니까 네. 대충 다 알아요, 선수들을. 네. 쟤는 말이 없더라. 네. 보통 그분도 아마 영어 잘 못하시지 않을까. 그럼 더 좋고. 그 혹시 MBTI 이런 거 먼저 물어보시는 건 아니죠? 제가요? 아니 물어보. 너 MBTI 뭐냐? 이면 나 너랑 연습 안 하지.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웃기네. 신개념 연습생한테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수분들이 이게 해외 그냥 나가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본인이 이렇게 다 자비로 이렇게 예약도 하고 항공도 하고 또 선수들 이렇게 다 잡아야 하는 거 보면은 집중할 시간에 좀 집중을 잘 못하는 거 같은 게 좀 속으로는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네요. 안타깝네요. 네, 아쉽네요. 조금 이것도 사실은 최근이 아니라 사실 진짜 당장 엊그저께 겪은 일인데 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자비로 하고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저 지난주에 호주에서 시합을 뛰고 왔는데 항공편이 많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그리고 진짜 조금 아쉬운 게 아무래도 한두 푼이라도 아끼고 싶잖아요. 네. 내 돈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 날 돌아오면 싸요. 뭐 네. 한 4, 50만 원이야. 근데 일요일 날 돌아오려면 뭐 한 150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당장 이 경기를 이기고 싶긴 하지만 뭔가 이 비행 스케줄도 안 맞고 가격도 안 맞고 약간 그런 거에 쫓기는 게 가끔은 속상하죠. 그쵸. 일단은 나는 이 경기만 이길 것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케줄이 내가 계속 이렇게 항공권을 보면서 가격 비교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들이 속상할 때가 있죠. 그쵸. 나 네. 여기서 이기면 비행기 값이 지금 한 50만 원 더 올라가는데 약간 네. 나 여기서 한 게임 더 하면은 갑자기 일요일 날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네. 그런 고민과 이런 것까지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거에 흔들리는 선수들도 너무 많고 많이 봤고. 네. 당장 사실 내 포인트를 쌓고 내 랭킹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코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네. 바빠지는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신경 안 써야 되는데 네. 사람이다 보니까 보이니까 그 맞아요. 숫자가 예. 맞아요. 그것 때문에 경기를 포기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음. 어느 정도의 약간 나를 약해지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도. 네. 더 그 모든 것을 쏟고 집중해야 될 시간에 맞아요. 그런 거를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3년 동안 투어 다니시면서 되게 많은 국가들을 가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투어가 혹은 어떤 나라가 제일 잘 맞다고 느끼셨을까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피처스에서 뛰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챌린저 시합을 뛸 랭킹이 되면 사실 아시아에서 1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은 아시아에서 거의 1년을 스케줄을 채울 수 있어요. 왜냐면 아시아에서 시합도 꽤 많이 열리고 있고 해서 많이 뭐 유럽이나 이런 다양한 나라들은 안 가봤는데 일단 아무래도 가장 가기 편한 나라는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뭐 태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일본은 일단 음식이 맛있으니까 시합 저도 저는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합 저도 어떤
그런 재미들이 있고 음. 태국이나 중국은 물가가 싸니까 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 그렇게 투어 다니시는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그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너무 적죠. 이제 시합을 가면 일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그들끼리만 몰려 다녀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때로는 저나 뭐 친구 둘이서 갔을 때 뭐 친구 시합 들어가면 저 혼자 남겨져 있고 약간 일본 애들 다 모여서 놀고 있는데 약간 그럴 때 아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외로울 때도 있고 그렇죠. 참 뭐랄까 외롭고 고단한 해외 투어 생활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근데 그 벽을 깨 부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이제 일단 많은 동호인들이 응원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참 그냥 선수분들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마음 반, 약간 대단한 마음 반, 약간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투어라고 하면 여행인데 이게 네. 여행 같지가 않고 그렇죠? 아, 그쵸. 여행은 맞아요. 아니죠. 여행은 아니라 사실 일인 거잖아요. 나의 일. 그쵸. 전 세계에서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사희 선수가 인스타에 올린 글을 제가 긁고 왔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2023년 시즌 끝내며 투어 일기 그 중에 이제 한 문장이 뭐냐면 우승이라는 부푼 꿈을 가져서일까 앞으로의 선수 생활이 막막했다. 국내에서만 테니스를 했던 나의 테니스 스타일은 정말 단조롭고 매력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해도 먹혔으니 더 뭔가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모두가 다르게 테니스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적응하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 하지만 이기기 위해 싸우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테니스는 정체되어 있는 무언가를 뛰어넘고 있음을 느낀다. 라고 명문장을 네. 쓰셨나요?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써요. 술 한잔 했습니다 느낌으로 약간. 제가 싹 긁어왔거든요. 이제 정체되어 있는 무언가를 뛰어넘고 있음을 느낀다라고 문장을 쓰셨는데 네. 뭘 느끼셨길래 대체 이런 명문장을 쓰셨을지. 뭐 아까도 말했듯이 벽을 느끼기도 했고 음. 내 스타일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고 하지만 내가 당장 이 경기에서 어떤 느꼈던 것들을 보완해서 뭐 다음 주든 언제든 우승을 했을 때 뭔가 해낸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 변화를 줘서 네. 뭔가를 해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근데 우승하고 쓴 건가요? 그 글이?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 보면 이제 2023년 시즌 끝내면 투어 일기고 이제 1201호 올 시즌 예선 선수로 시작했고 시즌 마지막 대회 당당히 1번 시드 받고 우승하고 썼네요. 400위 때 진입으로 시즌을 마쳤다. 네. 앞으로 더욱더 힘들 거 알고 있지만 기왕 선수 생활 시작하고 멋없게 끝내고 싶지 않다. 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화려한 선수는 아니지만 내 선수 생활은 아주 천천히라도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명문장을 우승하고 썼네요. 네 맞아요. 그거 아마 일본에서 우승하고 오는 비행기에서 썼을 거예요. 네. 비행기에서 좀 감수성이 많이 네, 하늘 위에서 이제 별과 가까워지면서 진짜 그때는 뿌듯했던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12월 완전 말 1월 1일에 아마 12월 31일에 우승을 한 걸 거예요. 결승전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는 선수들이 시즌은 이미 전에 마무리하고 그 기간에 동계훈련 하는 기간인데 저도 동계훈련을 할지 시합을 갈지 고민하다가 다들 동계훈련 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시합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혼자 결정 내려서 간 시합이었거든요. 많은 걱정을 안고 왜냐면 지금 다들 동계훈련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이제 눈 내렸어요 일본에. 눈 내리는 곳에서 내가 하다가 허리 나가면 어떡하지? 팔꿈치 아프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내가 내린 결정이고 이제 첫 2주를 뛰고 왔는데 첫 주에 3등하고 두 번째 주에 우승하면서 이거 진짜 내가 내린 결정으로 해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하고 이제 12월 31일에 우승했으니까 다가오는 내년이 너무 기대되는 거죠. 뭔가 핑크빛만 있을 것 같고 네. 우승만 할 것 같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기분 좋아서 썼던 것 같아요. 네.